박사님이 평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만 들으면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주는 연구로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제 소재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명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라는 곳에 이제 투고를 해서 이제 표지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오빠! 엄청난 거네! 이거! 이걸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러 오신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인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너무 멀끔하시죠? 네. 장난 아니에요.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왼쪽에 봤죠? 주먹도끼인가요, 저게? 네, 맞습니다. 주먹도끼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어떤 것일까요? 저거 보이는? 역사 시간에 배우거든요. 맞아요. 그치, 국사 맨 앞에 배우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청동기. 다들 공부 열심히 네, 하셨어. 그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철제 무기죠. 그래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무기들입니다. 청동을 발견하기 전까지가 인간이 지구상에 살았던 시기의 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상님들께서는 99% 동안 저 주먹만한 돌도끼를 이용해서 호랑이와 싸우고 들깨와 싸우고 하면서 생존해내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1% 기간 동안 청동과 철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부족 수준의 문명에서 이제 국가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발전들을 거듭해왔고, 배우셨다시피 저희의 시대를 이 소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을 써서 석기 시대, 맞아요. 그리고 청동을 써서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는 철을 썼기 때문에 철기 시대. 소재가 저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소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했고요. 네. 일상 수준에서부터 소재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플라스틱, 나무, 유리, 금속 등등의 소재를 쓰고 있죠.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대 기술의 최고 집합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보이시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많은 소재들이 들어가 있죠. 자동차라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더 가볍고 튼튼해야 될 거고, 튼튼하고 연비가 좋아야 되고 빠르게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차체가 저희를 보호해줄 만큼 튼튼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가벼워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아이러니를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이제 버스 같은 것을 타시더라도 저희의 신체와 맞닿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트고요. 두 번째는 운전하시면은 핸들을 잡게 되시죠. 맞네. 겨울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는 여름이 됐을 때 앉았을 때 너무 더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트와 핸들은 저희가 느끼는 온도감과 비슷한 천연 가죽이나 합성 가죽 등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와 폭발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다 버텨야죠. 네, 다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셨을 때는 대부분 플라스틱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의 무게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들로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지금 보니까 진짜 차에는 정말 다양한 게 또 필요하네요.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닳지 않아야 되는 거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이라든지 저런 폭발력도 견뎌야 되고, 차만 하더라도 소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을 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활용했을 때 사고로 이어져서는 또 안 되고요. 그렇죠. 세 번째 그림에서는 제가 배터리를 표시를 했는데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성능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됐는데 너무 비싸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 어려울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소재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통 잊고 지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일깨워 드리려고 다음 슬라이드를 또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이거 항상 보는 벤치인데. 맞아요. 나무 벤치 대 철제 벤치? 네. 더운 여름날 한 오후 2시경에 조금 걸으시다가 네. 앉으시려고 해요, 공원에. 근데 딱 두 의자만 남아있다면 네. 어떤 의자를 앉으시겠어요? 오른쪽은 바베큐 되는 거죠, 저거. 저는 안 앉죠. 잔디에 눕습니다. 그러다가 쯔쯔가무시나 말 찐득이 붙으면 어떡해요? 생각만 해도 뜨거워. 무조건 나무죠. 해가 뜬 시점부터 저 두 의자가 동등하게 이제 햇빛을 내려 쪘을 텐데 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의자에 앉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나무를 선택을 하게 되죠. 맞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에 이루어져 있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당연하듯이 왼쪽은 나무고요. 오른쪽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안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저희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분자 구조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 전도율, 물질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같으면 같은 성질을 보일까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같으면은 예를 들면 원자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모두 같은 성질을 보일까요? 산소는 숨을 쉬는데 필요하니까. 하지만 저희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오존도 있습니다. 그러네. 산소하고 오존 두 개 다 모두 이제 원자 번호 8번에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가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산소고요. 네. 세 개가 있으면 하늘에서 이제 유해한 광선을 방지해주는 오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교수님들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이아몬드와 흑연도 네. 같은 원자 번호 6번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수가 다르다기보다 구성하고 있는 배열이라고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빽빽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네. 하지만 엉성하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흑연이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제 교수님들도 아실 거예요. 알죠. 본능적으로 알죠. 왜냐면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본능적으로. 이건 본능적으로 연필을 살 거냐 다이아몬드를 살 거냐. 그렇죠. 그렇죠. 저도 저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에드리안 교수님처럼 어릴 때 흑연으로 정말 다이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커서 배워가면서 절대 말도 안 된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단함을 한번 정량화해보고자 0부터 10점까지 나타나져 있고요. 이거 그거다. 모스 경도계. 예, 맞습니다. 모스. 이야, 공부 좀 했거든. 예. 어릴 때. 0점부터 10점까지 네. 그 단단한 정도를 이제 굵기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것에 대한 점수를 이제 매겼는데요. 네. 가장 소프트한 무른 물질 중에 하나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저게 뭐죠? 이제 캔들 왁스라고 해서 양초입니다. 양초. 네, 1점하고 2점 사이에 네. 저희가 쓰고 있는 연필에 들어가는 흑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의 단단함은 저희가 기록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와 부딪혔을 때 부서져야 되는 정도의 그러네. 맞네. 닳는 거니까. 부서져야 거기에 써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사이에 저희의 손톱이 있습니다. 손톱 물음편이죠. 그러다가 5번 가시면 치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7번에서 8번 가시면 강철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옛날에 나 뭐 철도 씹어 먹었어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네요. 왜냐면은 씹을 수가 없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7점 이상이 내가 좋아하는 반짝거리는 것들이 죄다 있네요. 뭐 라고 있나요? 말씀하시네요. 그러네. 7 이상이 석영, 토파즈. 네, 그리고 단단해지다가 10번으로 가면 저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 정말 대단하네요. 세상 대단해요. 갖고 싶다. 네. 저도. 그래서 알려져 있는 소재 중에서 최고로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단한 특성 때문에 영원함을 상징해서 저희가 반지로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끝과 끝에 놓여져 그러네요. 있습니다. 진짜로 저 정도로 차이가 나네.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다르면 성능도 다르지만 네. 같아도 다르다. 그게 바로 소재의 묘미입니다. 약간 매력 살짝 느꼈네. 네, 매력 살짝 느꼈어요. 살짝 느꼈네.
그래서 이제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럼 신소재 공학은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봐야 되느냐, 이제 탄소와 이제 산소처럼 어떤 원자를 고를 것이고 어떤 구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를 테니까 네. 네. 그런 설계 단계를 먼저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냐 네. 안 단단하냐라는 물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평가를 또 진행을 해서 신소재를 개발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소재라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의 소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게 바로 요리입니다. 오. 네, 식자재가 있고 네. 그것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향을 넣거나 소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네. 저희가 입에 넣었을 때 평가가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치킨을 제가 예시로 들고 왔는데요.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니까 예.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생닭을 가져와서 밀가루를 입히고 튀겨서 양념을 바르면 양념치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조리하는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튀기지 않고 구우면 머리에 떠오르시는 그 브랜드가 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구원내 치킨. 구원내. 네. 네, 구원내 치킨. 구원내 치킨 기다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숯불 땡땡도 있죠. 아, 그렇죠. 그럼 반면에 저희가 식자재에서 치킨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돼지고기로 바꿔볼까요? 예. 그러면 돼지고기를 밀가루를 입혀서 튀기고 달짝지근한 소스를 함께 먹으면 돈가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가스죠. 아, 네, 탕수육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요리를 하냐, 그냥 구워 먹을 거냐,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튀김옷을 입힐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리의 기본은 가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가열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프라이팬에 그냥 올리고, 굽는 거. 그쵸. 그 가열된 프라이팬의 표면에 네. 음식이 열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요리에도 있지만 신소재 공학에도 있습니다. 아, 아래 보이시는 게 파란 색깔 용액이 들어있는 이제 플라스크가 있죠. 그 아래 보이시는 게 이제 핫플레이트라는 장비입니다. 저것을 이용해서 플라스크를 직접적으로 가열을 해줍니다. 근데 단점이 있는데 딱 맞닿고 있는 부분만 가열을 해주기 때문에 네. 윗부분은 열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액체면 열이 고르게 전달되는데, 만약에 파우더 같은 것들을 가열을 한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어죠. 네. 저희가 겉바속촉한 음식을 만들 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주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비가 실험에도 있는데요. 그 아래 보이는 게 퍼니스라고 하는 전기로입니다. 저희가 겉바속촉을 원하지는 않지만 가장 네. 기본적인 장비고, 여기 안에 이제 파우더 같은 것들을 넣어서 낮게는 500도, 높게는 1500도까지 올려서 도자기를 구워내듯이 굽는데 사용합니다. 네. 소결 공정 말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소결 공정에도 이 장비가 아, 사용이 소결 됩니다. 들었어. 왜냐면은 마우진 박사님 저번에 세라믹 네, 맞아요. 나와서 소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고 가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전자레인지.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비법을 하나 공유드리면 네.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닭가슴살입니다. 몇 킬로 빼셨어요? 저는 2달 동안 12kg 감량했습니다. 12kg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닭가슴살을 배 부를 정도로 계속 먹어주고 그 남는 배를 저칼로리 음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최탈기 교수님이 랩미팅 랩미팅 자료 준비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거를 저희는 맨날 해요. 근데 안 빠져. 항성이 우주 속으로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안 빠져. 와, 근데 닭가슴살로 빼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엄청 물리기도 하고 비리거든요, 그게? 그렇게 물리고 비린 닭을 계속 먹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많이 겪었었고, 그래서 요즘 설탕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그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케찹도 있고요. 진짜? 머스타드도 있고 스리라차도 있습니다. 그거를 끼니마다 돌려 드시면 뭔가 요리를 먹고 있다는 착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닭가슴살을 조금 편하게 먹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신소재잖아요? 내가 보기엔 여기가 신소재네. 설탕 없는 케찹 막 이런 거. 이런 게 신소재네. 예. 새로운 케찹, 새로운 머스터드가 나오듯 새로운 소재도 나와줘야 저희가 편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전자레인지를 쓰면 그런 닭가슴살을 굉장히 고르게 가열할 수 있습니다. 요리와 신소재 공학은
굉장히 닮았다. 아, 라고 닮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실이랑 이상이랑 또 괴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왼쪽 거를 생각을 했는데 보통 오른쪽 게 나오죠. 제가 그래요. 오리를 기대했는데 예. 강화 실패. 오른쪽 위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심연의 음식 몬스터가 나왔어. 지옥에서 온 언데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웃긴다. 그래서 저희는 맛있으면서 이쁜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죠.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듯 이제 신소재 공학도 같은 경험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 기대하고 만들어 구웠는데 네. 네. 진흙이 나왔네. 오른쪽에요. 네, 왼쪽 뭔가요? 슬라임인가요? 네, 왼쪽 아래 보시면은 검고 이제 균질한 파우더 가루 네. 형태의 이제 신소재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오른쪽 아래에 제가 설계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응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독성이 그득해 보이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듯 요리와 신소재 공학 모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큰 점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신소재 공학자를 원자 요리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과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분자 요리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직접 원자를 요리하니까 원자 요리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사들에게 향신료가 있다면 저희에게는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금과 후추, 마늘 등등이 저희에겐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리사 셰프분들께서도 한식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는 일식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중식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음식점 중에 비싼 곳이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오마카세인데요. 그래서 오마카세라 하면 네. 주방장이 내어주는 음식을 먹는 것. 네. 근데 저도 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또 주특기로 열심히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 이거 뭐인가요? 갑자기. 와우. 첫 번째 요리입니다. 초이온 전도체. 요리인가요? 네, 요리입니다. 우와. 저의 요리. 약간 이온 빼면 초전도체인데? 네, 파란 색깔 두 개를 없애시면은 익숙한 단어죠. 네. 이온을 빼면 초전도체인데 초전도체랑 반도체는 전자가 전도하는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 이온 전도체는 원자와 전자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이온 전도체라고 합니다. 혹시 교수님들께서 이온 전도체라는 단어가 조금은 저도 처음 익숙하시지 들어봐요. 않으신가요? 예, 예. 그래서 이온을 움직이는 소재입니다. 아, 이온을 전달을 해주는. 네, 원자와 전자가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고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일부 원자만 움직입니다. 다 움직이게 되면 완전 액체처럼 녹아서 무너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물론 액체처럼 움직이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이온 전도체가 사실 익숙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시는 교수님 주머니에 다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에도 있고요. 배터리. 네, 배터리에 있습니다. 발음이 너무 구렸나? 네. 다시 하시죠. 배터리. 야, 배터리.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의 명칭을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은 리튬 이온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들 지금 배터리 몇 퍼센트 남으셨어요? 저는 70% 남았습니다. 저는 충전 중이에요. 그러면 제 탭에는 74%가 남아있는데 아직 움직일 리튬이 74%나 남아있다는 아, 대략 보셔도 될 것 요 같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리튬 이온이 한 74% 남아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0%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움직일 이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전을 해주면 다시 움직일 이온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온 전도체는 익숙하시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앞에 이제 초가 붙었죠. 아, 그렇죠. 그 초이온 부분에 대해서 전도체. 저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 불났어. 네, 차가 불나고 너무 있죠. 비싼 차인데? 사실 전기차가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재 문제죠. 아, 그렇죠. 아, AI 그림인가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특정한 차가 나오면 조금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죠. AI한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어. 불타고 있는 럭셔리 차를 그려줘라고 했는데 네. 단번에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사진을 그려주더라고요. 확실히 럭셔리 카인 게
저 차는 방지턱을 넘을 수 없어요. 지금 그렇죠. 밑에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빅픽처. 네. 앞으로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배터리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배터리가 지금 주머니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네. 보시면 양극하고 음극, 전극이 있고 그 가운데에 네. 액체가 있습니다. 저 액체가 리튬 이온 전도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튬 이온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자유롭게 움직이고 갔다. 있죠. 하지만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양극하고 전극이 만나게 되면 전기가 통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화재 위험성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액체가 연료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타기 때문에 그 불을 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저렇게 박스 형태로 배터리가 액체 칸 따로 전극 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빵에 있는 페스츄리처럼 얇게 칸칸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칸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탈 때 한 번에 소화하기 어려워서 최근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너무 유명하죠. 저 전고체 배터리. 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라 하면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용량을 크게 하거나 네. 하는 배터리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가운데가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체라 하면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 조금 빽빽한 그쵸. 형태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온의 전도성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사실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배터리 만들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달라붙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아직도 상용화가 못 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인데 그 고체가 느리기 때문에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온을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재들을 초이온 전도체라고 합니다. 아, 되게 핵심적인 걸 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되게 돈 되는 걸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 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황화물계가 있고 고분자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습니다. 네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주력으로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그러하듯 요소를 다 만족시키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 다이아몬드가 꽉 차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꽉 찬 무언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축구 게임이든지 뭐든지? 없죠. 없어요? 저는 한 번 봤어요. 누구? 그 교수님들 평가하는 뭐 이런데 김갑진 교수님이 저 에너지가 풀 차 있어요. 육각형이 꽉 차 있어요. 우리의 사랑 갑진이요. 육각형이 다 차 있어요. 역시. 전 그때 처음 봤어요. 뭔가 꽉 차 있는 거를. 그런 꽉 찬 교수님들께 배우러 가야 합니다. 맞아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 산화물계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배터리는 아니지만 네. 다른 분야의 전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초이온 전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하고 수전의 전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배터리도 2차 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료 전지하고 수전의 전지는 리튬 이온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는 산소 이온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산소 이온을 전달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드는데 활용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되고 있는 산소 이온 전도체를 저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연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네. 보시죠. 네,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비스무스 산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주기율표의 파란색 박스에 83번에 비스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8번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이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소 이온을 움직이는 소재인데 네. 이제 안타깝게도 이 구조를 보시면은 큐빅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랑 파란색 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검은 색깔 큐빅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육각형 모양, 정육면체 모양의 네. 안에 이제 갇혀 있죠. 빨간색이 비스무스 안에가 약간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가 700도에서 800도까지 굉장히 한정적인 구조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상온에 내렸을 때도 사용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죠. 상온이 항상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저 대칭적인 구조를 사용하려고 초록색과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비스무스랑 성질이 유사한 네. 그러한 원자들로 사람들이 치환을 해봤어요. 겉보기에는 상온에서도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왼쪽이 그 비스무스의 일부분을 초록색이나 노란색의 원자들로 치환한 형태고요. 노란색이 보이시죠?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수시간 이내에 찌그러지는구나. 맞습니다.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원래 모양으로 안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활용하다 보니까 구조가 무너져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저는 제 학위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을 이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결하셨나요? 네, 그래서 해결한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와, 해결했어. 보여드리려고 와. 합니다. 네. 네. 인디버 교수님께서 대신 YSG가 좋죠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저 소재 또한 상용화되어 있고 좋은 물질인데요. 초이온 전도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살짝 아쉽습니다. 아. 이미 필드 테스트를 통과한 충분히 좋은 물질이지만 저희 욕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빠르고 네. 좋은 그런 성능을 항상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좀 더 하고 빠르고 좋은 있고요. 성능. 이건 뭐다? 돈이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저희 3플러스라고 보이시는 게 있죠. 네. 그게 비스무스의 일부분을 성질이 유사한 초록색 또는 노란 색깔의 원자들로 치환을 했을 텐데요. 기존에 알려져 있다시피 뒤틀림을 이제 시각화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그러네요. 네. 빨간색에서 노란색에서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구조적으로 이 원자의 구조가 뒤틀림이 크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왼쪽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뒤틀리네요. 오른쪽은 뭔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채택하던 방식은 이런 구조적인 뒤틀림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연구가 한 50년 정도 지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그런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네. 비스무스와 성질은 다른 4플러스를 넣으면 어떨까? 라는 연구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네네. 알고 보니까 이 산소 이온만 움직여야 되는데 안에 있는 비스무스 이온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다 움직여 버리니까 네. 구조가 뒤틀렸던 것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저희가 밝혀내서 이러한 성질이 다른 원자를 넣어주면 구조적인 뒤틀림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러한 성질이 다른 것을 넣어보자 네. 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새로 없던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입니다. 오, 좋네요. 이제 실제 원자 구조고요. 네.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틀림을 억제해야 안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소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재의 안정성과 성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위에 결합 강도, 엔트로피, 격자 상수가 있습니다. 네. 결합 강도라고 하면 그 비스무스와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 색이겠죠. 네. 클수록 더 잘 결합하고 있는 거죠. 네, 잘 결합하고 있다는 뜻이고 너무 세도 사실은 산소 이온이 움직이기는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기존 소재는 그게 모자랐던 것이고 두 번째 엔트로피는 한국말로 하면 무작위도라는 것인데요. 네. 어떠한 결정 구조가 정해져 있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소재가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소재는 들어가고 있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큐빅의 모양이 크기를 이제 격자 상수라고 합니다. 박스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박스가 커야 빨간 색깔의 저 구슬 산소 이온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런 소재를 저희가 개발을 해냈고 아래 보시다시피 결합 강도나 엔트로피나 격자 상수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와, 만드신 겁니까 직접? 네,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우와. 아니, 그럼 이런 거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연구일 것 같은데 오. 현재는 산소이온 전도체에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연구 과정은 제가 소스를 첨가해가지고 네. 또는 향을 첨가해서 유통기한하고 성능을 다 높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리에서는 또 요리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소스나 향을 안 넣고 그 과정을 좀 달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치즈 같은 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네. 하나는 벌집 모양처럼 있고 아래는 굉장히 맨들맨들하게 있죠. 네. 네네.
이러한 형상이 가열을 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위에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는 시간을 너무 조금 주게 되면 저렇게 결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아래같이 열을 충분히 줄 수 있게 되면 좀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환경을 조금 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네. 실험적으로. 그랬을 때 위에 같은 경우는 벌집 모양이 있고 빈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틈틈 사이에 뒤틀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 20시간 안에 저희가 원했던 그런 큐빅이 롬보헤드랄이라는 구조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반면에 저런 틈이 없이 맨들맨들하면 100시간 동안 안정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소스나 향을 첨가하지 않아도 네.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어허. 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되게 박사님이 평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만 네. 들으면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주는 연구로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제 소재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명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라는 곳에 이제 투고를 해서 이제 표지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오빠! 엄청난 거네! 이거 이걸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원래 이제 주방장분께서 요리를 내어주실 때 먼저 맛있다고 말하면 기대하게 돼서 좀 맛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표지라고요? 아니, 이걸 제대로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거 엄청난 연구잖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계속 해오던 것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되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여기 지금 어드밴스 머터리얼 표지라는 거는 그 2번 호를 대표하는 그러니까요. 2번 호에서 최고의 연구를 하는 건데 약간 5성급 호텔 셰프신데 뒷집 약간 골목길에 어느 주방장처럼 그냥 드셔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맞아요. 먹고 얘기해봐. 약간 이런 느낌. 제가 혼자 다 요리했던 것은 아니고 또 많은 과학자분들께서 공동 연구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어냈던 것 같습니다. 와. 주방 안에 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근데 대단한. 이 정도인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요. 여기 그린 수소는 뭔가요? 그린 수소라고 하면 이제 요즘 수소에 색깔을 붙입니다. 뭐, 핑크 수소도 있고 그레이 수소도 있고, 네, 그레이 수소도 있고. 네, 많아요. 블루 수소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블루 수소도 있고 그 색깔을 붙이는 방법은 수소를 만드는 방법과 예. 그때 탄소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그린 수소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만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빨간 색깔 O2- 이제 네네네. 산소 이온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소랑 반응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반응이 시작하게 되면 물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 수소를 발생할 수도 있게 돼서 친환경적인 전기를 만들거나 그린 수소를 만들거나 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결과로 또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구조가 두 개 보이시죠? 이게 노란 색깔 정팔면체를 보시면 왼쪽은 찌그러져 있는데 오른쪽은 좀 대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약간 네. 우산 펴지듯이 펴져 있어요. 맞아요. 네. 혹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태양광 패널 만들고 전지 만드는. 네, 맞습니다. 네. 태양전지에서도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네. 앞전소자라는 곳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정말,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두 구조본과 페로브스카이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둘 다요? 네. 오. 왼쪽은 찌그러져 있어서 육각형 모양의 어떤 격자로 그 주기성이 대표된다고 해서 헥사고널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박스 모양으로 되게 대칭성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큐빅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것은 왼쪽처럼 구부러진 구조였어요. 네. 네. 이번에는 그럼 구부러진 구조를 조금 더 대칭적으로 바꿔보자, 펴보자 그런 연구를 해서 이제 스칸디움이랑 탄탈륨이라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넣어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의 움직임을 또 봤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산소가 아니라 수소입니다. 네. 수소 이온을 이제 프로톤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가 위의 구조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여져 있고 아래 구조에서는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둘 다 이제 프로톤의 움직임인데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찌그러져 있으니까 많이 못 움직이는 거죠. 네, 1피코세컨드, 40피코세컨드, 100피코세컨드 지남에 따라서 이온의 경로가 이제 고립되어져 있죠. 네네. 반면에 저희가 이렇게 구조를 펴보니까 3차원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구조를 바꿔보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구조를 이제 결정 구조 안에 같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 네. 딱 보이듯이 위에 있는 소재는 움직임이 좀 한정적인 반면에 아래에 있는 소재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다 퍼져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 만드신 거예요, 또? 네, 얘도 만들었고 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름처럼 보이는 저 이온 경로가 네. 실제로 제가 실험을 했을 때 얻은 경로입니다. 우와. 이것도 엄청난 결과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였습니다. 잠깐만. 스탑. 타임. 그냥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러면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박사님, 이거 좀 대단하다 이렇게는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 대단한 결과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기관에서만 또 연구한 게 아니라 또 유수하신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연구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니 되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내용들이 이 논문 안에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네네, 좋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결과로 이것도 학술지에 게재가 됐는데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라고 거기에 이제 또 이번에는 표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이 학술지에서. 우와. 왜?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직 출판이 안 돼서 오늘 발표 자리에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완전 최근 연구네요? 네, 최근 연구입니다. 굉장히 표지를 2개를 하셨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주저자이신 분들이 다 같이 또 열심히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잠깐만, 표지 모델이잖아. 이거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성과를 얻어서 다들 놀랬기 때문에 야, 이거 표지 모델. 근데 이거를 박사님께서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잖아요, 되게. 저는 굉장히 또 아쉬워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또 많은데 일부분만 보여드리니까 또 그렇게 흥미로우시 않아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저도 좋네요. 대단하십니다. 또 나오셔야겠나는걸요? 그러니까요. 표지 모델로 냈다는 거는 앞으로 범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되게 여러 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 포텐셜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포커대나. 포커대. 포커페이스가 장난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메인 요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근데 첫 번째 메인 요리가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맛있긴 한데 이거 완전 고급 요리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표지 모델 2개짜리인데 맛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먹고 정신이 혼미한 거야. 예. 이 오마카세 클래스 오늘 장난 아닌데요. 그죠?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메뉴인가요? 네, 그 다음 요리는 첫 번째가 좀 헤비했으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